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D3.2 Inheritance 단원을 간단하게 다뤄볼 레이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제 소개를 짧게 해볼게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고 IB Biology H를 포함한 주요 과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서는 바이오 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 수업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중심으로 개념을 구조화하는 Concept First Approach로 진행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문제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고 감점 없는 완벽한 답변을 관청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전의 기본부터 다시 리뷰를 해보자. 유전의 시작은 생식세포인 gametes로 시작하게 돼. 메이오시스를 통해 만들어진 이 세포들은 염색체가 딱 한 세트만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haploid이라고 부를 거고, 이 haploid gamete들이 수정, fertilization 때 만나게 되면 diploid zygote가 되겠지. 이제 n 플러스 n은 2n이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diploid 세포는 무조건 다 엄마와 아빠한테 하나씩 물려받은 two copies of each autosomal gene, 즉 두 개의 allele 대립 유전자를 가지게 돼.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예시를 적용을 해볼 건데, 이 homologous chromosome에서 같은 위치에 눈 색깔 유전자 정보가 서로 다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지? 그래서 하나는 brown allele, 하나는 blue allele. 근데 두 가지 다 two copies of each autosomal gene이야.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유전자 조합을 뭐라고 할까? 바로 genotype이야. 지금부터 중요한 genetic terminology가 많이 나올 테니까 꼭 주의하면서 이 정의를 그대로 외워야 돼. genotype이라는 거는 그냥 combination of alleles,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라고 보면 되고, 유전자 그 자체의 조합을, 유전자 그 자체의 조합이야. alleles는 방금 얘기했듯이 한 particular gene의 different form, 대립 유전자 같은 gene의 다른 정보라고 보면 돼. 그러면 homozygous인 경우랑 heterozygous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homozygous는 두 개의 allele 정보가 똑같을 때, identical 할 때 라고 하고, heterozygous는 두 개의 allele가 다를 때, so two different alleles를 가지고 있으면 heterozygous이야. 그러면 이걸 genotype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면, if the gene responsible for flower color has two alleles, red and white, a plant with the genotype RR or smaller letter RR is homozygous. 그래서 이거는 빨강색, 이거는 하얀색. 그럼 헤테로자이거스일 때는 그냥 섞이는 거니까 빨간색 allele 하나, 하얀색 allele 하나가 같이 있을 때 heterozygous genotype이다 라고 보면 돼. 마지막 경우에 hemizygous이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hemizygous는 성염색체처럼 X 크로모솜, Y 크로모솜 각각 딱 유전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긴 해. 그러면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특징을 phenotype이라고 해. phenotype의 정의도 보자면 It's observable characteristics or traits which result from the interaction of its genotype with the environment. 여기서 왜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표현되는 특징이라는 거는 물론 유전자로 인해서 영향도 받긴 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해. phenotype이 physical appearance, behavior, chemical properties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혈액형 같은 오직 유전자로부터만 결정되는 피노타입도 있지만, 키 같은 거는 물론 유전자의 영향도 많이 받긴 하지만 영양 상태이나 그 lifestyle factor, diet 이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도 많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phenotype은 the interaction of its genotype and the environment 이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 그러면 genotype이랑 phenotype 둘 다 정의를 했으니까 dominant이랑 recessive allele로 바로 넘어가보자. dominant allele이라는 건 우성 형질. 그래서 무조건 표현이 되는 allele이라고 보면 돼. 하나밖에 없어도 무조건 expressed 한다. recessive allele는 반대로 두 가지 둘 다 recessive여야지 표현이 돼. 그러면 homozygous dominant인 경우랑 heterozygous genotype인 경우 두 가지 보자. homozygous dominant는 두 allele이 둘 다 dominant하기 때문에 무조건 dominant allele express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시를 보자면, 여기는 지금 purple white flower로 보면 되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allele는 dominant allele purple 하고 recessive allele, 소문자는 white인 경우야. homozygous dominant일 때, 그래서 BB
무조건 purple이지? 뭐냐면 dominant allele은 무조건 표현이 되니까 heterozygos일 때도 purple이 나와. 뭐냐? dominant allele이 하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dominant allele이 표현이 되어야만 해. 마지막으로 homozygous recessive. 그래서 white allele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white flower가 나와. 그러면 이거를 퍼넷 스퀘어로 모델할 줄 알면 되는데 퍼넷 스퀘어는 우리가 유전자 조합의 결과 확률을 계산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도구야. 이게 진짜 간단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가 있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예시에서는 부모가 둘 다 heterozygous인 경우야. 그래서 EB, EB 각각 heterozygous genotype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크로스를 해보면 가로 세로 각각 부모의 genotype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따라쓰면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퍼넷 스퀘어를 그리게 되면 결과가 지금 뭐 보이긴 하지만 지금 75%가 purple flower가 나왔고 25%는 white flower. 이런 식으로 퍼넷 스퀘어를 활용해가지고 자식 세대의 유전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를 실제 실험으로도 우리가 과학자들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 퍼넷 스퀘어를 그려보고 이제 이론을 배웠잖아.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실제로 확인해보고 싶어 해서 genetic cross이라는 실험을 진행했어. genetic cross의 정의를 보자면 intentional breeding of two individuals resulting in the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 The offspring's genetic makeup can be studied to understand how traits are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그래서 이 실험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부모의 유전 물질이 섞였을 때 offspring의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고 둘째는 그 결과를 분석해서 특정 형질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전달되는지 understand how traits. 그래서 이거는 이제 mode of inheritance를 분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 genetic cross의 순서 실험에 정확한 단계가 필요한데 딱 세 단계로 구조화해보자. 첫 번째 거는 establish a pure breeding stock. 이거를 P-generation이라고 불러. P-generation or parental generation. 먼저 self-pollination, self-pollination, 자가 수분을 통해서 형질이 고정된 homozygous, 순종 부모 세대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얘네는 이제 자기랑 똑같은 표현형만 만드는 개체들이잖아. So they will always produce offspring with the same phenotype as the parent. 그 다음에 F1 generation을 만들 건데 F1 generation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이 순종 부모를 교배시켜가지고 얻은 100% heterozygous 100% heterozygous 자손이를 칭하는 generation이야. 그러면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dominant phenotype이어야만 해. 여기 보면 confirm that all F1 plants exhibit the dominant phenotype. In this case, right? 왜냐면 지금 이 예시가 좀 활용하고 있는 예시 자체가 homozygous pink plant이랑 homozygous white plant이었으니까 그 다음 self-pollinate to produce F2 generation. 마지막으로 F1끼리 다시 교배시켜봐서 여기서 나오는 phenotypic ratio를 보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답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3:1 ratio indicates a simple dominant recessive inheritance. 뭐 그러면 3:1이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dominant recessive 유전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pure generation을 establish 하고 다음에 F1끼리 교배시키고 마지막 끼리 교배시켜가지고 그 유전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도 한번 모델해보자면 P-generation, 100% homozygous, pure breed를 interbreed를 함으로써 self-pollination을 통해서 F1 generation 얻었어. F1 generation은 무조건 100% heterozygous이야. 왜냐면 여기는 homozygous dominant이랑 homozygous recessive를 cross한 거잖아. 간단하게 그냥 퍼넷 스퀘어로 똑같이 모델 해보자면 100% heterozygous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F1 generation은 100% heterozygous이고 마지막으로 F2 generation으로 거쳐갈 때 F1 generation끼리 또 self-pollination을 시켜가지고 그 결론이 3:1, 3:1, 3 purple, 1 white 이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mode of inheritance는 무조건 recessive dominant이다. dominant recessive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방금 그냥 dominant, recessive, inheritance 얘기를 했었는데 codominance랑 incomplete dominance이라는 유전 그 방식도 존재해. codominance이라는 거는 heterozygotes exhibit a dual phenotype. Both alleles are expressed.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AB blood type이야. 그러면 A랑 B 둘 다 dominant allele이기 때문에 동시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codominance이다. 반대로 incomplete dominance이라는 거 뭐냐면 똑같이 heterozygos인데 똑같이 둘 다 표현이 되긴 한데 동시에 강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intermediate 이 표현이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4 o'clock flower 이라는 종이 있는데 여기서는 when a red flowered plant is crossed with a white flowered plant, the offspring has pink flowers. pink는 red 이랑 white의 intermediate이기 때문에 incomplete dominance, inheritance를 보여준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다른 유전 방식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 sex determination, 이제 sex chromosomes로 넘어가자. 지금까지는 autosomal inheritance를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sex inheritance, sex linked inheritance로 넘어가 보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sex determination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The 23rd chromosome pair are called the sex chromosomes because they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male or female. Humans have two sex chromosomes, X or Y. 참고로, females have two X chromosomes, while males have one X and one Y chromosome.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X chromosome은 Y chromosome보다 훨씬 더 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어. So it contains more genes. 그 반대로 Y 크로모솜은 더 작기 때문에 더 적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적은 유전은 대부분 male sex determination이랑 관련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sex determination에서는 Y 크로모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male인지 female인지 결정이 돼. 똑같이 여기 같은 이론으로 The egg from the female always provides an X chromosome, and the sperm can provide either an X or a Y chromosome. 애초에 Y chromosome은 남자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이의 성을 결정해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So the sex of the zygote is determined by the sperm cell that fertilizes the egg. 그리고 여기서 karyotype, 이제 이 karyogram 그림을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제 Y chromosome이 X chromosome보다 훨씬 적은 거를 볼 수 있지. 그러면 바로 inheritance pattern을 보자. X chromosome이랑 직접 연결이 돼 있는 유전 정보를 X-linked traits이라고 부를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X chromosome이 훨씬 더 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X chromosome이 가지고 있는 이 allele들은 대부분 Y chromosome의 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XY는 X-linked traits를 무조건 recessive allele만 있어도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여자들은 X 크로모솜이 두 개 있기 때문에 recessive allele를 무조건 표현하진 않아. Therefore, 일단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X-linked recessive traits are more common in males. X-linked condition의 가장 대표적인 두 예시는 color blindness이랑 hemophilia이고 이 두 개는 무조건 알아두고 있으면 훨씬 더 쉬워, 문제 풀이할 때. 그러면 우선 hemophilia부터 얘기를 해보자. Hemophilia, 방금 얘기했듯이 X-linked genetic disorder야. X-linked. 구체적으로는 X-linked recessive인데 hemophilia가 뭐냐면 where blood doesn't clot properly. 그래서 피가 이제 작은 상처가 나도 약간 아물지 않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그런 질병이라고 보면 되는데 It is typically caused by a mutation in a gene that codes for clotting factors. There's no clot, therefore, people with hemophilia are at a risk of bleeding, even in small bruises or ruptures. 여기서 이제 genotype을, 이제 allele들을 정리를 해보자. The allele for hemophilia, recessive이기 때문에 X 크로모솜 위에다가 이 smaller case letter H를 넣으면 되고 그 반대로 정상 allele는 dominant allele를 적으면 돼. Y 크로모솜은 allele를 적으면 안 돼. 왜냐면 이건 X-linked trait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자일 때는 무조건 homozygous recessive
이어야만 히모필리아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반대로 남자들은 이 recessive trait 하나만 있어도 히모필리아를 가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남자들은 X-linked recessive trait를 발현하게 될 확률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높아. 그래서 pattern of inheritance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Males are more frequently affected by hemophilia because they only have one X. 방금 얘기했듯이 females are typically a carrier. 우리가 방금 female들이 affected 되려면 무조건 homozygous recessive 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럴 확률은 사실 굉장히 낮아. 그러면 carrier, recessive allele 하나만 있을 때는 affected는 아니고 carrier, 가지고 있는 거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a carrier mother and a normal father can have sons with hemophilia and daughters for carriers. 이거를 Punnett square로 한번 모델을 해보자. So XH carrier mother and a normal father를 크로스를 해보자면 자손 세대에 가는 확률, 유전자 조합의 확률이 아들, 딸 각각 나눌 때 딸은 완전 normal이 될 수도 있고 carrier이 될 수도 있고 아들들은 affected이 될 수도 있고 normal이 될 수도 있다. carrier. 그리고 딸이 affect 되려면 무조건 이 hemophilia allele를 부모 둘 다 각각 하나씩 받아야 돼.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지. 그러면 이거를 pedigree chart으로 모델링 해봐야 되는데 pedigree chart은 이제 가계도잖아. 그래서 가계도를 보면서 이 트레이시 지금 어떤 식으로 유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pedigree chart을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동그라미는 female하고 네모는 male이고 이렇게 empty circle 일단은 unaffected 이게 filled 이런 식으로 칠해져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자 하는 그 트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보면 돼. 여기서 vertical lines들은 parent and offspring relationship을 보여줘. 그래서 말 그대로 굉장히 가계도, 간단한 가계도야. 그러면 각각 inheritance pattern에 따라서 이 pedigree chart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autosomal dominant pattern일 때 이 pedigree chart을 보면 지금 parent 둘 다 affected이야. 그치? 이제 shaded face니까 affected parent이기 때문에 보면 offspring에 한 명은 affected이고 한 명은 unaffected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autosomal dominant였어. dominant allele이라는 거는 무조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parent의 어떤 지노타입의 가능성을 보자면 either heterozygos이거나 homozygous dominant 이겠지? 만약에 homozygous dominant이야 그럼 무조건 자손 세대는 무조건 다 affected이어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unaffected offspring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heterozygous인 경우도 한번 보자. heterozygous일 때는 마찬가지로 heterozygous일 때는 homozygous recessive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pedigree chart은 autosomal dominant의 inheritance pattern이랑 맞아 떨어지구나 라고 보면 돼. 참고로 여기 정리되어 있긴 한데 autosomal dominant inheritance pattern에서는 both females and males are equally likely to be affected. 왜냐면 이거는 성염색체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autosomal dominance에서는 affected individuals have at least one affected parent. 왜냐면 dominant allele를 받아야 하니까. 그 다음 autosomal recessive도 보자. autosomal recessive inheritance는 좀 파악하기 상대적으로 쉬워. 왜냐면 recessive이라는 거는 부모가 둘 다 unaffected일 때 자손 세대에 affected인 offspring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pedigree chart에 보면 지금 이 둘 다 parent unaffected이야. unaffected이기 때문에 지금 이 allele는 dominant일 수가 없어. 반대로 second generation을 보면 affected offspring이 있지? 근데 자손 세대에 affected offspring이 있는데 부모는 없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recessive allele이어야만 한다 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룰을 보면
This pattern is not dominant because two unaffected parents have unaffected offspring. If it was dominant, the unaffected parents should have a homozygous recessive genotype. However, if it was homozygous, then the offspring should all be unaffected. 근데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parents must be heterozygous. If the parents are homozygous, then all the offspring would be affected. 그렇기 때문에 autosomal recessive에서는 가장 외우면 되는 게 affected individuals can have unaffected parents. 이런 식으로. 다음 X-linked dominant inheritance라는 좀 특수한 경우도 한번 보자. X-linked dominant inheritance는 generation이 skip 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별 포인트는 affected fathers will pass this trait to all their daughters but none of their sons. 왜냐? affected father이라는 거는 그 genotype 자체가 X, A, Y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딸이려면 X 크로모솜을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무조건 얻어야 돼. 그러면 daughter일 때는 X, A, A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dominant allele이기 때문에 daughter는 무조건 affected 이어야 되는 거야. 그 반대로 아들은 아빠한테 X 크로모솜을 받지 않기 때문에 unaffected 이 되는 거죠. 만약에 father 기준으로 본다면 X-linked dominant inheritance에서는 males, females can both be affected, but often more females. 이고 우리가 X-linked dominant inheritance를 pedigree chart을 통해서 100% confirm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 추가 정보가 더 필요하긴 해. 그래서 가계도를 한번 보면 지금 affected mother가 있었어. 그럼 이 affected mother는 either XA heterozygous이거나 dominant 겠지? 그래서 affected son을 나왔어.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은 지금 genotype이 XAY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 affected father이랑 unaffected mother의 offspring을 보면 지금 딸들이 다 affected이야. 그럼 이거는 높은 가능성으로 X-linked dominant inheritance이다 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 Y-linked recessive inheritance는 무조건 male만 affect해. 왜냐면 여자들은 X, Y 크로모솜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트레이트는 무조건 pass from father to all sons and does not skip generations. 이 pedigree chart 보면 all males are affected. affected father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X, Y, A 있지. 얘도 Y 크로모솜을 얻었기 때문에 XYA, 얘도 XYA. 마찬가지로 아들 둘 다 XYA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자. Problem 1. A pedigree chart is shown. 그래서 여기서 키도 줬어. What is the most likely pattern of inheritance? 간단하게 지금 바로 눈에 띄는 섹션이 있어. Second generation에서 unaffected parents 있는데 affected offspring 있지? affected son이야. 그럼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recessive inheritance 이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일단 dominant는 빼자. 그러면 이제 이게 sex-linked인지 autosomal인지 또 구분을 해봐야 돼. 그러면 first generation 한번 보자. first generation에서는 affected mother가 있어. 그럼 이게 recessive이려면 either 이게 그냥 autosomal이거나 이게 sex-linked인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만약에 이게 sex-linked recessive이고 엄마가 affected 됐어. 그러면 무조건 mother는 homozygous recessive 이어야 되잖아. 근데 offspring을 보면 지금 얘는 unaffected이니까 가능성 파네토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offspring의 가능성 보면 딸일 때는 그냥 carrier, 아들일 때는 무조건 affected. 근데 여기 보면 아들들이 unaffected 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ex linkage이 아니라 무조건 autosomal이다. 그래서 여긴 답변이 C, autosomal inheritance 이라고 보면 돼. 다음 문제. Question 2. A Mirabellus jalapa plant with red flowers was crossed with one with white flowers.
All plants in the F1 generation had pink flowers. What phenotypic ratio would be expected in the F2 generation? 이거는 genetic cross를 적용을 해보라는 문제야. 그래서 red flowers crossed with one white flowers. All plants in F1 had pink. 그러면 이거는 지금 P generation. red flowers. 이거는 white flowers.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H로 B로 해보자. B. F1은 무조건 heterozygous. 그럼 F2 generation을 보자면 heterozygous cross를 해주면 돼. 그러면 그냥 딱 아까 우리가 다뤘던 3대1 비율이 나와. 3, 이번에는 F1 heterozygous pink이니까 BB는 red이었지? 하고 BB heterozygous는 pink, homozygous recessive는 white.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1대2 대 1. 이 때문에 답변은 C. 25% white, 50% pink, and 25% red.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좀 길어. 먼저 define the term genotype. 아까 얘기했듯이 this is just a combination of alleles. of a particular gene 라고 정의를 해줄 거고 다음 상황을 한번 읽어보자. PKD is an inherited disorder that causes the kidneys to become enlarged and lose function over time. PKD is caused by a dominant allele, D, which is not sex-linked. 얘기를 해서 not sex-linked. 이건 autosomal dominant이다. 그럼 pedigree chart을 줬고 B, part 1.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individuals 1 and 2 having a child with PKD. 일단 1, affected이야. 그러면 무조건 genotype이 either homozygous dominant이거나 아니면 heterozygous 이겠지? 그리고 이제 엄마는 unaffected이니까 homozygous recessive으로 genotype을 써놓을게. 그럼 바로 Punnett square를 한번 해보면 돼. 일단 우리가 heterozygous인지 homozygous dominant인지 알아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 offspring generation 한번 보자. 만약에 이게 homozygous dominant였어. 여기다가 적어볼 건데 만약에 이게 homozygous dominant였으면 offspring이 무조건 다 heterozygous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offspring generation이 다 affected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3, 5, 6, 7이 다 3, 6, 7이 다 unaffected이기 때문에 이거는 homozygous dominant이 아니라 affected number 1는 무조건 heterozygous이겠다로 알면 돼. 그러면 heterozygous 이랑 homozygous recessive로 Punnett square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The probability of individuals 1 and 2 having a child with PKD는 50%. 그럼 바로 part 2 넘어가 보자면 part 2는 지금 Explain how the pedigree chart shows that the dominant allele causing PKD is not on the X chromosome. 이게 왜 이게 sex linkage이 아닌 경우를 보자. 이게 지금 X-linked dominant inheritance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룰을 제시를 했지. X-linked dominant이려면 affected father들은 무조건 이 affected dominant 그 X allele를 딸들한테 다 무조건 유전을 해줘야 돼. 그럼 pedigree chart을 다시 한번 보면 affected father가 있는데 딸 3, 5, 7 딸들이 unaffected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linked dominant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for X-linked dominant affected father must give dominant X allele to daughters. But 여기서는 3, 5, 7 all daughters are unaffected.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linked dominant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유전 정보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서
inheritance에 대한 간단한 이해도를 갖췄길 바래.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여름 방학 때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수고했어.